일본에서 전국적으로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일본 일간지 니칸겐다이가 6일 보도했습니다. 니칸겐다이는 이날 기사에서 지난 일주일 중 3일간이나 간토, 간사이, 도호쿠 등 전국 각지에서 규모 4 이상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지바현 북서부와 교토부 남부에서 각각 규모 4.7과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이달 2일에는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규모 4.4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이틀 후인 4일에는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규모 4.3, 후쿠시마현 근해 규모 5.1, 지바현 북서부 규모 4.7에서 각각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지진이 일어난 지역은 수도 도쿄가 포함된 간토 지방, 간사이 지방, 호쿠리쿠 지방, 도호쿠 지방 등 전국에 걸쳐 분포돼 있습니다.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을 제외하면 진원이 20에서 60km로 깊어 흔들림이 광범위하게 감지됐습니다. 니칸겐다이는 규모 4는 큰 피해는 나오지 않는 수준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 불안감이 확산하게 된다면서 최근 잇따른 지진은 태평양의 통가, 파푸아뉴기니 화산 폭발의 원인이 된 태평양판의 움직임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바현과 이바라키현 지진은 태평양판에 의해 북아메리카판이 눌리면서 교토부 지진은 태평양판이 필리핀판을 압박하면서 유라시아판에 영향을 미쳐 일어난 내륙형 지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리스메이칸대 환태평양문명연구센터 다카하시 마나부 특임 교수는 각각의 판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지진의 강도는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에 따르면 거대한 해구형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통상 내륙직하형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는 현재 전국적으로 내륙부 지진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과거의 경향에 비춰볼 때 동일본대 지진 규모 9.0과 같은 거대 해구형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자주 내륙형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1년 도호쿠 근해에서 발생해 1만 8천여 명의 사망자를 낸 해구형 지진인 동일본대 지진은 1995년 한시나와지 대지진 규모 7.3, 2008년 이와테 미야기 지진 규모 7.2 등 내륙 직하형 지진에 뒤이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니칸겐다이는 지난달 16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 지진은 동일본대 지진의 여진이라며 당국은 앞으로 거대한 해구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방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많은 일본인들은 지진을 경계하면서도 후쿠시마 부근의 피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원전 피해의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는 원전 내 저장 중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세계는 물론 자국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내년 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현재 어민단체가 다시 단호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전국어업 협동조합연합회 기시 히로시 회장은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과 면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시 회장은 어민들의 불안을 불식시켜달라는 요청에 대한 정부 측 회신을 수령한 뒤 국민과 어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해양 방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시 회장은 정부가 방침을 결정한 후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거리감은 그대로다라며 외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도 있어 정부가 피해 불식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시 회장과 함께 회신을 수령한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노자키 테치 회장 역시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출되기 때문에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회신에는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에 일본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질 것과 300억엔 규모의 기금을 활용해 어민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일본 정부와 어민들 간에 있었던 관계자의 이해 없이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준수할 것도 명기돼 있습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회담 후 정부와 어민 간 거리감은 좁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후쿠시마뿐 아니라 어민들이 어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 지진 이후 도쿄전력의 실책으로 손상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원전 내 지하수와 빗물 등의 유입으로 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오염수가 매일 130-150톤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를 내년 봄부터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할 일본 정부 방침에 대해 일본 내에서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반대 목소리가 거센 상황인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은 올해 2-3월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으로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고받고 일본 원자력 규제기관의 심사 절차를 검증했습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숫자의 마술과 궤변으로 견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있다. 우선 방사능을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은 희석해서 기준치까지 낮추니까 괜찮다는 부분. 이것은 궤변이며 거짓말이다. 부디 잘 생각해주기 바란다. 방사능을 기준치까지 희석시켜도 총량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300톤의 방사능을 해양 방출하게 된다면 희석하고 희석해도 총량은 똑같다. 희석을 시켜도 방사능은 반영구적으로 나오므로 그것을 계속 흘려버리면 결국 방사능의 양은 멈추지 않고 가산되어 가는 것이다. 처음부터 기준치의 방사능수를 바다에 흘리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의 수량을 상한으로 흘리는가 그런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영원히 흘려보냈다가는 방사능의 양이 언젠가 원전 한 기분의 핵연료가 흘러나왔다는 계산이 될 수도 있다. 절대 반대다. 정부는 그러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오히려 뜬 소문의 피해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고 차근차근 신뢰성을 높여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각오로 전어련이 리더십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말하듯 트리튬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처리수는 어떤 의미에선 보물, 장차 핵융합노용 원료에 보고겠지. 단, 제거되지 않은 다른 핵종이 있다면 쓰레기에 불과하다. 정부 주장에는 모순이 담겨있다. 국민을 속이는 것은 배임행위다. 우선은 자민당과 지지단체에서 페트병에 담아 음용으로 처리한 결과에 따라 다르겠네. 건강 피해가 없으면 그대로 소비를 계속하고 피해가 있으면 방출할 수 없을 것이다. 전어련의 높은 분들도 한국처럼 뭔가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반대라고 말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스탠스인 걸까? 전 국민이 위협받는 때에 이익단체에게 전국민적인 발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나? 계속 모아가면 어디선가 한계도 오고 관리가 한계가 되면 농축된 형태로 누출될 위험성도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반대를 한다면 그쪽도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지. 지금이 아니면 미래에 또 다른 오염으로 고생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건 생각을 안 해본 건가? 왜 어역 근처로 흘리는지 모르겠다. 훨씬 더 먼 바다에 배로 날라다 흘리면 되는 이야기 아닌가? 그저 터널을 파고 비용을 들여서 업자에게 돈을 벌게 하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걸까? 한국, 중국과 같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는 걸까요?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무엇이든 반대에서는 설득력이 없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 사이트에 방제 물품이 소개가 되어 있는 만큼 공통적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 애는 아니지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적이 있어 이번에 가니 일회용 화장실을 샀어요. 그리고는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도 구했어요. 또 단수가 되어 양치질을 할 수 없게 될 때 구강관리, 즉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양치 시트도 구매했어요. 이것들 외에도 앞으로 다른 방제 상품을 미리 준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상식량은 주로 포장밥과 스프, 인스턴트 카레, 스틱커피를 준비했고요. 기타 물이 들어가지 않는 샴푸, 일회용 속옷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호텔 요양 경험에서 남긴 있으면 편리한 물품들 목록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재해 발생 시 코로나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저장 장소의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